네, 이번 순서는 영화계 소식과 영화 속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무비토크입니다. 네, 오늘도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예, 이 가장 바쁠 이 저녁 시간에 그러게요. 방송을 하러 오셨어요. 네. 예, 오늘 끝나고 뭐 할 계획 있으세요? 네, 저는 일단 지금 친구들이랑 놀다 왔기 때문에 네. 뭔가 특별한 계획이 지금으로서는 없는데요. 네. 무계획이어도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시나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좋으시겠다. 네. 난 무계획이어서 되게 우울하거든요. 그런가요? 몇 년째 크리스마스에 계획이 없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영화계 이슈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급 넘어가시는. 네, 제가 이제 핫이슈 코너 통해서 종종 캐스팅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멋진 조합의 캐스팅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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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인가요? 감시자들을 연출한 조희석 감독의 신작 마스터에 강동원, 이병헌, 김우빈 씨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강동원, 와. 이병헌, 김우빈 씨. 네. 그렇다면 사제와 내부자와 상속자들의 조합이 될 텐데요. 네. 어떻게 이런 조합이 가능할까? 언제 또 이런 조합이 될까? 특급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마스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영화 마스터는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을 둘러싸고 이를 쫓는 지능범죄수사대와 희대의 사기범 그리고 그의 브레인까지 그들의 속고 속이는 추격을 그린 범죄 오락 액션 영화입니다. 네. 마스터는 배우들의 조합도 기대가 되지만 감시자들을 통해서 속도감 넘치는 액션 영화를 성공적으로 연출한 바 있는 조희석 감독의 차기작이라는 점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영화에서 강동원 씨는 희대의 사기 사건을 쫓는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역을 맡았습니다. 빈틈없는 작전으로 수사를 이끄는 지적이고 세련된 카리스마, 거기에 센 상대일수록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저돌성과 과감함을 갖춘 역할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 배우들도 배우들이지만 저는 이 감시자들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도요. 그 조희석 감독이 연출을 하고 또 요즘 대세라고 하는 장르가 강동원이다 뭐 이런 네. 말도 아, 있던데 네. 강동원 거기 이병헌, 김우빈까지. 그럼 이병헌 씨하고 김우빈 씨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네, 이병헌 씨는 철저한 계획과 화려한 언변 그리고 완벽한 네트워크로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을 벌이는 원 네트워크 진 회장을 연기합니다. 네. 특히 이병헌 씨와 강동원 씨는 그동안 참 많은 영화에 나왔었는데 한 번도 호흡을 맞춘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대척점에 선 두 사람이 어떤 연기를 선보일지도 기대가 되고요. 네. 예, 김우빈 씨는 타고난 머리와 기술로 원 네트워크를 키운 장본인이자 진 회장의 브레인 박장군 실장을 연기합니다. 네, 이렇게 캐릭터 설명만 잠깐 들어봤는데도 어서 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개봉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 핫이슈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지난 10일 한 영화관이 관객들의 환호성으로 한껏 달아올랐는데요. 네. 네. 네, 바로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베인 역을 맡아서 국내에도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배우죠. 톰 하디가 레전드 상영관에 깜짝 방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영화 레전드는 비틀즈와 함께 60년대 런던의 아이콘이자 전설로 남아있는 크레이 쌍둥이 형제의 실화를 바탕으로 톰 하디의 압도적인 1인 2역 연기가 빛나는 작품인데요. 톰 하디는 다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자신이 출연한 영화 레전드가 한국 극장가에서 상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무대 인사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네. 야, 정말 그날 그냥 영화 보러 가셨던 분들은 개탔네요. 그러니까요. 네. 부럽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아무런 예고 없이 정말 깜짝 등장한 건가요? 네, 아무런 그 예고가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네. 톰 하디가 SNS를 통해서 깜짝 무대 인사를 예고한 지 단 5분 만에 일요일 날 늦은 저녁인데도 전좌석이 매진됐고요. 거의 한 300여 명의 그 이제 좌석이 꽉 찼다 그래요. 네, 그리고 톰 하디는 극장에 모여든 팬들과 일일이 사진 촬영과 사인을 해주는 등 할리우드 톱스타로서의 팬 서비스를 선사했다고 합니다. 네, 보통 해외에서 톱스타들이 내한일을 하게 되면 얼마 전부터 이렇게 주최 측과 미리 얘기를 해서 사전에 그렇죠. 준비를 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깜짝 방문을 할 정도의 토마디의 애정이라 정말 그의 열정으로 우리 연말 극장가가 정말 훈훈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좀 생각만 해도 그냥 소름이 그럼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갑자기 관객들이. 이렇게. 예, 아주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신작 영화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해 오셨죠? 네, 지난주에 이제 출연을 못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요.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걸어도 아무도 모른다 등으로 국내에도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신작이죠. 바닷마을 다이어리입니다. 네, 제가 영화 예매하려고 어플을 이렇게 켰다가 네.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 포스터를 이렇게 봤었는데 예. 여자 4명 이렇게 오순도순 네. 바다를 바라보면서 있는 포스터였었어요. 네. 이거 맞죠? 네, 정말 영화 스틸만 봐도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아야세 하루카와 나가사와 마사미, 카오와 히로세 스즈 등 정말 일본 영화를 조금이라도 보셨던 관객이라면 모두가 다 알만한 일본의 톱스타와 촉망받는 여배우들이 내자매로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 영화의 원작인 동명 만화를 통해서 먼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은 네. 일본의 바닷마을 가마쿠라를 배경으로 내자매의 사랑과 우정, 비밀스러운 마음들을 들여다보는 영화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통해서 처음 만난 배다른 여동생과의 소통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 3명의 언니는 이복 여동생과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야, 이복 자매가 한 집에서 살게 된다. 뭔가 수월하지 않을 네, 거라는 거는 뭐 보통은 아니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그럼 네. 영화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네, 쉽게 생각하면은 다소 막장스러운 그런 사연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줄거리죠. 네. 하지만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주목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생각하느라 정작 자신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챙기지 못하는 사려 깊은 자매들의 모습입니다. 우선 큰언니 사치와 막내 스즈의 사연에 주목할 만한데요. 자식들에게 소홀했던 부모 밑에서 자란 탓에 첫째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부모 역할을 대신하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해온 건데요. 막내 역시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새 언니들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자신의 속내를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이들이 새롭게 형성된 관계 안에서 과거를 극복하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영화는 사려 깊게 들여다봅니다. 네, 네. 잔잔하지만 울림을 아주 깊게 줄 영화인 것 같은데요. 네 자매가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을 보여주는 영화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 극장에서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다음 영화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고전이 된 작품들의 특징은 아마도 볼 때마다 새로운 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우러나는 인류의 고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뭐 어린 왕자는 다 알고 있죠. 좋아하는 그럼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 저는 그 여우와의 대화 내용이 좀 기억이 나요. 네. 네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야 해.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 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우와 얘기를 기억하신다니까 저는 네가 만약에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네, 이 대사가 기억이 남는데요. 어울리지 않지만 그런 걸 기억하고 네. 있네요. 기자님, 저희가 알고 있는 네. 어린 왕자, 이게 네. 애니메이션 어린 왕자도 같은 이야기일까요? 네, 같지만 조금은 이제 다른 부분도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네. 애니메이션 어린 왕자는 원작의 줄거리와 더불어서 할아버지가 된 비행 조종사와 새롭게 창조한 캐릭터 소녀의 그런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더해진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소녀는 엄마가 짜놓은 인생 계획표대로 생활하는 모범생인데요. 이 모범생 소녀가 마을의 말썽쟁이로 통하는 괴짜 조종사와 친구가 되면서 소녀의 단조로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소년이 아니라 소녀가 나오는 거예요. 네. 뭐 어린 공주
인가요? 어린 공주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네. 직접 보고 확인해봐야겠죠. 그렇죠. 확실히 어린 왕자를 원작으로 했지만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캐릭터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네, 어린 왕자는 충실하게 재현된 원작을 중심으로 원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이야기의 흐름을 쫓는 영화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작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야기는 3D 캐릭터와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이 되고요. 원작 내용은 스톱 모션으로 표현된다는 점인데요. 조종사가 건네는 낱장의 기록들을 토대로 원작 이야기 장면에서는 종이의 아날로그적인 질감이 강조됩니다.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의 가치, 길들임의 의미 등 어린 왕자의 핵심 주제들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원작과 새로운 캐릭터가 만나서 더해진 애니메이션 어린 왕자. 연말 연시인 걸 생각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참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자, 다음은 영화가 사랑하는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에서 서울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연말 연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 분위기가 좀 물씬 나는 그 영화 중에 어떤 작품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 작품을 골라와 봤습니다. 30의 문턱에 선 29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 방황을 다룬 권칠인 감독의 영화였죠. 싱글즈 속 서울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싱글즈. 정말 20대를 겪어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에피소드로 네. 가득한 영화였었죠. 네. 네, 왜 웃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속의 서울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네, 싱글즈는 영화의 많은 장면들을 서울에서 촬영을 한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장소를 소개해드리자면 주인공인 나난과 수원이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하는 코엑스의 수족관과 또 영화의 엔딩씬에 등장하는 잠실의 놀이동산, 너구리월드 앞길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10대 때 봤습니다. 장면들이 이게 띄엄띄엄 생각이 나는데 네. 수족관 씬이 어떤 장면이었죠? 네, 많이들 아시는 이 삼성동의 수족관은 지금이야 데이트 장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다양하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이제 젊은 남녀들의 데이트 장소로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네. 네. 이곳이 설립된 것도 지난 2000년 5월입니다. 네, 싱글즈 속 수족관 장면에서는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중인 두 남녀의 설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원, 그러니까 김주혁 씨죠. 네. 김주혁 씨가 이제 소심해서 어깨에 손을 올리지는 못하고 악어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 나난 장진영 씨의 어깨를 툭 치는데요. 결국 이후에 연극을 보면서 이제 어두컴컴한 장소에 갔을 때 비로소 어깨에 팔을 두르게 됩니다. 아, 얘기만 들어도 정말 귀엽다는 생각 드는데요. 게다가 또 잠실 너구리월드 앞길 장면, 이건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네, 영화 엔딩씬에 등장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그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갈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잠실 놀이동산 앞길 장면은 저도 영화를 다시 보면서 굉장히 울컥했는데요. 여기서 명대사가 등장합니다. 그 나난 그 고 장진영 씨가 하는 대사죠. 지금 난 여전히 일에 성공하지 못한 싱글이다. 그러면 어때? 40살쯤에는 뭔가 이뤄지겠지 뭐. 30살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나는 파이팅. 이렇게 이런 네. 그 대사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20대 때는 30살에는 모든 게 다 안정이 될 거라고 그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버린 29 여자의 마음을 너무도 현실적인 대사에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게 엄정화 씨와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난 고 장진영 씨가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그 연말 분위기가 가득한 불빛거리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이제는 이제 다시 영화 속에서만 다시 볼 수 있다는 장면이라는 게 굉장히 아련하고도 또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네. 네, 저는 정말 이 영화에서 나난을 연기했던 고 장진영 씨의 모습이 계속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 놀이동산 앞길, 뭐 백화점에 놀이공원도 있고, 이 길이 연말 되면 더 화려해지는 거죠? 네, 늘 이제 화려해지는 그런 네. 길인데요. 잠실 놀이동산 앞길은 매년 12월이 될 때마다 연말 분위기를 정말 물씬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맞아요. 네, 놀이동산뿐만 아니라 주변에 백화점, 그리고 이제는 초고층 타워까지 있기 때문에 12년 전 그때보다 더욱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데요. 싱글즈의 꼬마 전구가 가득 빛나던 그 길에는 요즘 LED 조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초고층 타워에
13층부터 100층까지 13만 8천여 개의 LED 조명을 설치해서 414m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예, 이 이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형상화하고 있고요. 혹시 이곳을 지나갈 예정이라면 꼭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아름다운 길입니다. 네, 연말 분위기 가득 느낄 수 있는 좋은 팁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의 영화가 사랑한 서울은 영화 싱글즈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